김수로 왕이 금강국, 금강가야를 세우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로의 탄생설화에 김수로는 구지봉에서 6개의 황금알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부화된 것이 김수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생설화를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마치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수로는 거북이 동산에서 황금 알에서 나온 것이니까 황금 거북이고, 경주김씨 김할지는 계림의 황금 알에서 나온 것이니까 황금 닭입니다. 경주김씨 김할지에 대해서는 뭐 시비 걸 것이 없으나 김해김씨 김수로의 탄생설화에는 그것을 전해준 데 대한 고마움도 있고 또 남의 것을 빼앗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인과응보로 중국의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1279년 이후에는 김수로의 탄생설화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탄생설화를 만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기생집에서 일하는 남자는 모두 녹색 모자를 쓰라고 명문화를 시킵니다. 원나라에서. 그러니까 녹색 모자를 쓰는 사람은 기생집의 남편이나 기생의 오래비, 기둥서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왕바단이라고 하죠. 왕바단은 뭐냐? 중국말로 왕바단은 뭐냐? 개새끼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공자님께서는 8단 8가지 단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8가지 도리를 말하셨는데, 그 8가지를 잊어먹으면 단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 8가지는 효도할 효자, 제자, 충자, 신자, 예자, 의자, 염자, 시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집의 기둥서방은 이 8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잊고 사는 사람이죠. 그 잊고 산다. 잊을망자를 써서 잊을망, 8팔, 그리고 단장을 단, 8가지를 잊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바단입니다. 왕바단. 그런데 이 왕바단의 글자가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왕팔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왕바단이 욕이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몸파는 기생집의 기둥서방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녹색 모자를 썼다. 그런데 바다 거북이 등에는 해초류 등이 자랍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를 보면은 이걸 갖다가 녹색 모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북이를 녹색 모자, 즉 기둥서방들이 쓰는 모자. 그래서 거북이를 왕팔, 임금왕자 8팔자 써 왕팔이라고 합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왕바, 그러니까 중국어로 읽으면 왕바가 잊을망자 8팔자도 왕바입니다. 그런데 단자는 단정을 단자인데, 그건 이렇게 하지 않고 거북이 알 이래가지고 거북이 알, 그럼 왕바단이죠. 그래 왕바단이란 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난 자식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한국말로 하면 개새끼입니다. 이게 최초의 탄생설화가 만들어질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탄생설화엔 구지봉은 뭡니까? 구자가 거북 구자고, 지자는 맛있을 지자입니다. 봉우리 봉자고. 그러니까 거북이 동산에서 알이라 이거죠. 거북이 동산 알. 그러니까 김수로는 거북이 동산의 알로 태어났습니다. 왕바단인 것이죠. 원나라 시대 때부터 이게 왕바단은 개새끼라는 욕설로 변했다. 현재도 그렇죠. 중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왕바단 해보십시오. 당장에 주먹이 날라옵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은 이런 것을 김혜김 씨 문 중에서는 좀 알고 탄생설을 바꿔야죠. 그런데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김혜김 씨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기만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왕망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왕실의 외척이었죠. 황제들이 어리다 보니까 계속 어린 황제들이 바뀌는 겁니다. 신하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망이 나라를 찬탈해가지고 서기 8년에 신국을 세웁니다. 신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신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왕망의 어머니는 김혜김 씨입니다. 바로 김일제의 후손이죠. 흉노족은 한무제 시대 때 곽교병에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김일제와 동생 김윤, 이 한무제에게 사랑을 받았죠. 생략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았는지는. 그리고 김씨정을 하사받았죠. 김일제, 김윤. 그리고 이 곽거병은 이 몽골 지방에서 잡아온 흉노족 3만 명을 이주시킵니다. 어디로? 산동 지방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왕망이 황제가 되자 김씨들은 제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벼슬을 하는 것이죠. 김수로도 어느 지방에 태수로 나갔습니다. 김수로는 김일제의 동생 김윤의 후손이니까요. 그런데 이 유방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후손 중에 유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광무제가 되지. 이 사람이 왕망을 죽이면서 후한을 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망 편에 섰던 모든 사람을 척살해야 되겠죠. 특히나 어느 지역이 태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김수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죠. 도망을 칩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산동지방 가서 산동지방에서 소수의 그 무리를 데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한반도로 도망옵니다. 김수로가 도망온 지역은 영산강이랍니다. 나주 지역의 영산강. 거기가 이제 그 산동에서 그 오기가 좋은 곳이죠. 근데 그곳은 사실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선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 중국에서 후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미 토착민이 있었죠. 그 토착민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비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논과 밭이 많은 평야가 있고 바다가 있는 곳까지 흘러온 곳이 김해 지역입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같이 농사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김해 지역에는 골포국의 나라였습니다. 골포국을 세운 황씨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뭐 농토는 많고 인구는 부족하니까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살으라고 같이 살자고 그랬죠. 왜? 이주민이 왔으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넓은 지역에 뭐 흉내족 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싹싹 빌고 들어오는데 뭐 같이 살자고 그러지 뭐 내쫓겠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뭐 대수로운 게 있습니까? 흉노족들이. 점차 이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김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갔죠. 그리고 중국 산동 지방에 아직도 남아있는 김씨들과 연락도 하면서 자, 김해 지역은 살기 좋다고 불러들였겠죠. 그러면서 김해 지역에서 점점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한 2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세력이 됐어요. 그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근데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황씨들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일어난 것이죠. 김해 김씨들은 강성해졌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 그런 것이죠.
이 은혜도 모르는 흉노족들은 그곳에서 황씨들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살게 해준 골포구의 황씨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김해의 구지봉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김수로 왕의 탄생설에 구지가라는 노래를 남겼습니다. 이 구지가의 내용에서 이곳에서 황씨들과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건.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 구지봉에는 불과 높이가 46m입니다. 그리고 4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투에서는 약간 높은 지역이 유리하죠. 높은 곳에서 활을 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 이 봉우리에 진을 치고 있던 나무숲에서 숨어있던 황씨들과 이 전투를 하려니까 김씨들이 불리하죠. 나무에 숨어서 활을 쏘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올립니다. 저거 화공을 써야겠다. 불을 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황씨들아 머리를 내밀고 내려와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거북이를 구워서 먹겠다. 이 흉노족들은 황씨의 토템이 황금거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씨가 토템이 거북이라는 것을 알고 황씨를 모욕을 하면서 약을 올리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봉우리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질러버리니까 봉우리에 있던 황씨들은 내려와야죠.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흉노족들에게 황씨들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김수로는 김해 지역의 그야말로 김해평화, 그 넓은 지역, 이 김해평화는 왜 생겼나요? 황산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산하죠. 그게 황산진도 있습니다. 그 강에는 현재는 그것이 낙동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는 황산강이었는데 김수로가 김해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가락국에 락자 쓰고 동력동자 써 낙동강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포구 영역은 마산부터 이 낙동강, 그러니까 황산강까지의 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게 해준 김씨들로 인해서 은혜를 원수로 당해서 이 지역을 김수로의 흉노족에게 황씨들은 빼앗겼습니다. 이민들을 가죠. 그 이민들을 가면은 받아주죠. 뭐 다 내쫓진 않지 않습니까? 이주민들이 오면은 그래 이곳에서 살아가라고 편을 봐줍니다. 그 편을 봐주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황씨 골포국 영역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황씨의 토템은 황금거북이입니다. 이 황금거북이 중국의 바위도 쳐보세요. 황씨 딱 치면 바로 거북이가 나옵니다. 녹색 거북이가 아닙니다. 황색 거북이입니다. 황금색 거북이에요. 그런데 이 황씨 토템마저 김수로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황금알에서 태어났죠. 그럼 황금거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수로가 이것마저 도둑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해 김씨들은. 황씨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김수로의 후손들은 김수로의 탄생사를 만들었습니다. 구지봉, 거북이의 봉우리에서 내려온 알이다. 그러면서 이게 왕바다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욕이 아니었습니다. 아야 한 1200년이 지나니까 원나라가 들어서니까 원나라가 들어서니까 욕이 된 겁니다. 거북이를 왕바라고 합니다. 왕바라는 소리만 들어도 성질이 나는데 거북이 아래니까 왕바단입니다. 거북이 새끼입니다.
왕빠탄 해야지 욕이 되는 것이죠. 거북이 새끼 이 말을 해야지. 즉 기생집의 기동서방의 부인이 난 자식은 왕바단입니다. 개새끼입니다. 중국 가서 이런 말하면 바로 주먹이 날라오죠. 은혜로 모르는 김해 김씨들은 인거응보로 김수로의 탄생설을 만들면서 김수로를 개새끼라고 욕을 먹게 한 것입니다. 김수로의 후손들이, 그러면 김수로 개새끼면 김수로의 후손들은 뭡니까? 이 탄생설을 계속 고집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금강가야가 뭐 마치 대단한 나라였다, 뭐 이렇게들 요새 막 유튜브에 나오고 떠들고 있는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금강가야도 서기 532년에 멸망을 하죠. 신라에. 삼국 통일을 이룬 것은 경주 김씨지 어디 김해 김씨입니까? 뭐부터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흉노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흉노족의 김씨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주류는 동이족입니다. 잠시 한반도의 반쪽알이 당나라 외세의 힘을 빌려서 통일시켰다고 해서 마치 김씨들이 한반도의 주인인 양 떠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황씨 골포국은 미오 야마국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세경부터 미오 야마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포국으로도 이렇게 불렸는데 상당히 오래된 곳입니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단 그 당시에 그 골포국이 있었다는 것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오야마국, 미오야마, 언뜻 들으면 일본말처럼 들리죠. 이것은 삼국지 정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오야마국. 그 당시가 서기 290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야마라는 말이 쓰였다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 쓰였던 말은 지금 한반도에는 그림자도 없고 전부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는 그 말들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보존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에 없는 말이 한반도에서 쓰던 말들인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있고 한반도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오야마의 야마, 야마는 뭐냐?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산. 근데 이 야마가 또 어떻게 됩니까? 390년에 서기 390년에 광개토양에게 쫓겨서 백제 사람들이 응신왕이 일본 열도로 도망을 가죠. 유민들을 데리고. 그래서 최초로 세운 나라가 야마토 정권 아닙니까? 야마토 정권. 그 야마. 이 야마가 바로 그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또 아사달이라는 말이 있죠. 아사달? 이건 당군께서 도읍지를 세운 것이 아사달 아닙니까? 우리 현재 아사라는 말 씁니까? 안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사라는 말을 쓰죠.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이 뭡니까? 조일 신문이네요. 그러면 아사라는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던 뭐 우리가 이두라는 것도 배웠죠. 이두라는 게 있었다. 그 당시에 쓰던 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한반도에는 쓰지 않는 말이 많다는 것이죠.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쓰던 말들, 발음들이 일본에선 사용하고 있다. 이거 가르쳐준 분은 박동 박사님입니다. 박동 박사님.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골포국의 명칭 다음엔 탁승국입니다. 이 탁승국의 명칭은 이 창원의 역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골포국, 탁승국 이렇게 변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탁승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지 삼국유사나 그 중국의 삼국지엔 기록이 없는 내용입니다. 탁순국. 왜 탁순국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을까요?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 지었습니다. 김부식의 아들은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가지고 무신이 난이 일어났고 정중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꺼내져서 부관 참수했죠.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입장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서기 720년경에 완성됐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인들이 또 일본으로 또 건너갔죠. 그래서 일본국을 세운 게 서기 700년입니다. 그래서 일본국이 세워져서 쓴 것이 일본 서기입니다. 사실은 일본 서기라는 것이 백제의 역사를 쓴 것이죠. 어디 일본의 역사입니까 그것이. 백제의 역사를 쓴 것이 그것을 갖다가 뭐 일본 서기라고 합니다. 그럼 최초의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서기 390년에 이 응신왕이 살기 위해서 또 유민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일본 열도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서기 390년에 최초의 일본 정권 야마토 정권을 세우죠. 야마. 그러니까 이 야마라는 게 미오 야마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이 390년 이전에 어떤 세력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사학자들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오 야마고 즉 마산만에는 골포국이 있었고 골포국이 황씨 나라죠. 그 마산만에서 거제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왕래하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황씨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어떤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형성했죠. 그러니까 390년 이전에 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공황원이 뭐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황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학자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탁순국도 서기 350년경에 신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황씨들이 중국과 일본 열도로 떠났다. 왜 나라가 망했으면 떠나야죠. 그리고 다 떠나진 않고 그냥 신라에 복속해서 남은 후손들이 현재의 창원 항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원 항씨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김해 김씨는 훈족의 후손인 것이 밝혀졌죠. 로마까지 멸망시킨 훈족, 이 훈족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정말 포부 크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경상남도 지방의 조그만 지역 김해 지역을 가지고 여기 바닷가인 김해가 마치 자신들이 뿌리인 양 김해 김씨다 이렇게 떠드는 김해 김씨를 보니까 뭔가 작아도 저렇게 작을 수가 있나. 사람들이 나의 선조는 거대한 제국이 훈족이었다. 거대한 제국. 그야말로 중국 놈들이 하도 그냥 뭐 당하다 보니까 흉노족이라 그랬죠. 욕을 한 거죠. 예? 흉노족이라 욕을 했지만 이 거대한 이 훈족입니다. 우리들은 훈족의 후예다. 아이 다 밝혀졌습니까? 여기 거짓이 어디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지. 어디 예? 구지봉에서 태어난 아리라는 탄생설을 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해 김씨 문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지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김해 김씨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김수로 왕이 어떻게 해서 한반도로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웠느냐, 또 김해 김씨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김해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